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교통 편의성이 부족한 강릉 정동진에 2028년까지 고속도로 나들목이 생길 전망입니다. 찾아가기 편한 관광지로 변신하면 정동진이 다시 한번 국내 최고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지 기대됩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정동진행 해맞이 열차 좌석을 평소보다 5,000석 이상 늘렸지만 이미 한 달 전에 예약이 동났습니다. 방문객이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한 3만 명 정도 저희 정동진역을 방문하리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정동진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크게 인기를 얻은 뒤 연말연시면 하루 수만 명이 찾아와 도로와 백사장이 인산인해를 이루던 정동진. 하지만 교통 여건이 불편해 만성 지정체가 발생하자 관광객들은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강릉시가 지난 2022년부터 정동진 인터체인지와 톨게이트 신설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가 진행한 정동진 나들목 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와 한국도로공사는 정동진 하이패스 IC 설치와 운영 사업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일평균 2,500대의 교통수요가 발생하는 등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의 편익 증대가 기대가 됩니다. 설계에서부터 시공, 운영까지 전 과정을 안전하고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 강동 1교 부근에 인터체인지와 톨게이트를 만들어 국도 7호선과 연결해 정동진 방면 접근성을 높인다는 겁니다. 제 뒤로 동해고속도로 강릉 정동진 구간이 지납니다. 이곳에 정동진 톨게이트가 생기면 직선 거리로 4.5km가량 떨어진 정동진 해수욕장까지 차로 5분이면 갈 수 있게 됩니다. 정동진 일대 주민들은 교통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거라며 환영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축이잖아요. 옛날 10몇 년 전보다 좀 이축된 상태인데 중간에 톨게이트가 생긴다? 그러면 관광객들도 쉽게 서울에서도 오기도 쉽고. 강릉시는 올해 기본과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한 뒤 내년 7월쯤 착공해 2028년 12월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교통망 접근성이 좋아지는 것은 그 지역 경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쉽게 정동진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소득이 더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릉 정동진의 접근성 확충이 침체되고 있는 정동진 관광 경기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태백시에서 유치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을 두고 입지 부적합 논란이 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 때문에 최종 입지를 다시 공모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지만 관계기관은 불가 입장을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원자력환경공단이 MBC에 공개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 최종 입지 선정을 위한 전체 회의 자료입니다. 입지의 지질 암석과 암반 균질성을 확인하는 암종 적합성 점수가 15점 만점에 13.5점입니다. 태백시는 이 암종 적합성과 주민 수용성 등의 평가를 거쳐 참석자 16명의 만장일치로 최종 입지에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최종 입지가 단일 암반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적합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원자력환경공단은 관련 고시에 따라 최종적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하는 장소를 균질한 암반에 두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고준위 방패물을 실제로 처분하는 위치, 그러니까 처분고인데요. 거기가 균일한 단일 암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표면부터 밑에까지 500m까지 모두 단일 암반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은 고준위 방패장에 들어설 본 연구시설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과거와 달리 최근엔 그러지 않아도 된다며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는 거라고 주장합니다.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1조 원이 더 들어간다. 그만큼 늦어진다. 1980년대 중반 기술이고 지금은 그로부터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연구 개발을 많이 했거든요. 여기에다 국내 지질이 주로 화강 안반이어서
동일한 환경에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을 지으면 실제 고준위 방패장의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 때문에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 입지를 다시 공모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한 군데 받아가지고 지질 조사를 했는데 지질 조사가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재공고를 해야죠. 이에 대해 원자력 환경공단은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단독으로 응모한 태백시를 입지로 선정했다며 재공모엔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한 개 부지만 단독 응모할 경우에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그 연구용 지하철 건설의 적합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공고문에 따라서 절차에 맞게끔 태백 부지를 평가하고 선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탄광까지 문을 닫은 태백시의 대체 산업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이 예상치 않은 입지 부적합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역사회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동해의 한 병원이 휴업하면서 환자들이 자신의 진료 기록부를 받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자료를 관할 보건소에 넘기지 않고 자체 보관하면서 처리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고 뾰족한 대응책도 없어 문제입니다. 제보는 MBC 박은지 기자입니다. 동해에 사는 운학근 씨는 2019년 회사에서 일하다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양쪽 어깨와 흉골을 다쳤습니다. 5번이나 큰 수술을 받았고 후유증이 계속돼 산재 인정도 받았는데 최근 치료비 문제로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산재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를 회사에 청구하려는데 병원이 휴업하면서 진료 기록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로부터 보건소에 자료를 넘기겠다는 답변도 받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본인 부담금 해가지고 많이 나와요. 수술하고 이러면. 근데 이제 그게 발생이 많이 되는 파인데 이제 세부 내역서를 받아가지고 청구를 해야 되는데 세부 내역서를 띄울 수가 없잖아요. 해당 병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임시 휴업한 뒤 연말까지 휴업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병원이 내부 리모델링 공사 등을 이유로 휴업을 한 차례 연장했지만 실제로 어떤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휴업 기간이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병원 측은 휴업 기간 진료 기록부를 자체 보관해 환자에게 서류를 직접 발급해 주기로 했는데 실제 내부에 근무자도 없고 전기와 수도까지 모두 끊긴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발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전기도 가스도 수도도 다 끊겨져 있는 곳을 전기만 들어오면 그 병원을 해드릴 수 있죠. 전기가 안 되니까 못 해드리면서 그걸 서버로 옮겨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에다가. 보건소가 병원에 자료 이관을 명령했지만 아직까지 자료가 넘어오지 않아 환자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제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자료나 이런 거는 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드리고는 있는데 그 이상은 저희가 강제성을 띠면서 병원에 무단으로 저희가 들어가서 강제 집행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휴업이나 폐업하는 병원의 진료 기록을 전자적으로 자동 이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하반기 시범 사업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사업 대상에서 빠져 있고 이미 불편한 환자들은 해결책이 없어 별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수해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꽉 막힌 빗물 바지입니다. 최근 정부에선 지자체에 특별 교부세까지 지원하며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는데요. 직접 현장을 확인해봤더니 관리가 미흡한 곳이 여전히 적지 않았습니다. 유주성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집중호우가 예보됐던 원주 도심. 빗물바지 안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거리 위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빗물바지를 막고 있어 우수관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 가게에서 내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쌓여있는 쓰레기를 조금 치워봤더니 이렇게 가려져 있던 빗물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조금 더 이동해 주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누군가 의도적으로 빗물바지를 막아뒀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두는 것으로 보이는데 폭우를 앞둔 시점에서도 전혀 치워지지 않았습니다. 인근 빗물바지도 본격적인 폭우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물이 찰랑거립니다. 쓰레기가 물길을 막은 것으로 보입니다. 10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이렇게 다양한 빗물바지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주시가 주기적으로 청소를 한다고 하지만 제 역할을 못하는 빗물바지가 즐비합니다. 인력 부족으로 관리가 어렵다는 말에 정부에서 특별 교부세까지 지원했지만 청소 작업은 기존 범위 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선 큰 사고 날 우려가 있는 큰 대로변 위주, 그리고 또 마을 안길. 인접권에 작업을 했었어도 미리 예비 차원에서 한 번 더 확인차 점검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또 빗물이 넘친다는 민원 신고에 의존해 작업을 하다 보니 사후 대응에만 머무는 한계도 있습니다.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리는 강수 형태가 해마다 늘면서 물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빗물바지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수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 빗물바지 관리를 위해서는 우수 흐름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같은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강원 중남부 내륙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동해안에는 모레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중남부 내륙에는 시간당 3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돼 최고 150mm 이상 내리겠고 동해안에는 10에서 5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모레부터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기상청은 강원도 대부분 지역에서는 당분간 순간 풍속 시속 55km 내외의 바람이 불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동해안과 산간 지역에 사흘째 비가 내리면서 주요 저수지 저수율도 계속 오르고 있지만 비가 북부 설악권 일대에 집중되면서 저수지 저수율 회복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어제 29.8%에서 30.3%로 0.5%포인트 올랐습니다. 강릉 지역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36.4%로 어제보다 1.2%포인트 높아졌고 삼척시는 35.4%로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비가 제법 많이 내린 설악권을 중심으로 저수율이 크게 올라 속초 49.9%, 고성 52.1%, 양양 57.8%를 기록했습니다. 강원도 평균 저수율은 51.8%로 지난 8일 이후 열흘 만에 50%대를 회복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 61.9%에 크게 못 미치며 전국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민행동이 김홍규 강릉시장 임기 내 경포분수 사업 착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업 폐기 선언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릉시민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강원도의 경포 인공분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내용을 공개하고 사실상 김홍규 시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착공할 수 없는 조건이라며 하루빨리 사업 폐기를 선언하고 관련 예산 90억 원을 전액 삭감해 민생 예산으로 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협의 내용을 보면 공사 착공 전에 봄철, 가을철 수생생물의 면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겨울 철새 도래 시기인 11월에서 2월, 번식 시기인 2월에서 7월에 공사를 지향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조사 수행 기간 등을 따졌을 때 올해 11월부터 내년 7월까지 사실상 착공할 수 없다는 것이 강릉시민행동 측의 주장입니다. 속초시는 모레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속초해수욕장 중앙 통로 주변 130m 구간을 야간 수영 허용 구역으로 지정해 오후 9시까지 수영 가능 시간을 연장합니다. 백사장 최대 규모 미디어 아트인 빛의 바다 속초를 매일 2회 운영하고 다음 달 초에는 칠링 비치 페스티벌과 무소음 DJ 파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속초시는 유해생물 방지망과 LED 부표, 수상안전관리요원 집중 배치 등 안전 점검을 마친 가운데 폭죽과 소음 없는 해수욕장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해시의 대표적 관광지 무릉변류천지가 이달부터 가을까지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야간 개장합니다. 개장 시기는 내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 10시까지 운영되며
야간 경관 조명쇼와 보트와 카약 승선, 물고기 먹이 주기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카이글라이더, 알파인 코스터, 짚라인, 루지 등 체험시설 운영과 내부 셔틀 운행이 야간에는 제한됩니다. 무릉 변류천지는 지난 40년간 석회석을 캐던 곳을 복구해 다양한 체험시설과 에메랄드빛 호수, 라벤더 꽃밭 등으로 꾸민 동해시의 대표적 문화관광시설입니다. 태백시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실시한 지역 경쟁력 평가에서 재정 경쟁력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태백시는 정부 간행 통계 자료에서 나타난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 지방세와 세외 수입 등 재정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전국의 시단위 75곳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민간 전문기관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지난 1996년부터 정부 간행 통계 자료를 토대로 지방자치 경쟁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강릉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2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한 첫 공판이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해 9월 3일 새벽 강릉대교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89% 상태로 시속 180km로 질주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마주오던 트럭과 부딪히게 한 31살 김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이 다리 아래로 떨어지며 2명이 숨졌고 2명은 각각 전치 16주와 6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유족 측 변호인은 사고 이후 현재까지 피고인의 사과는 물론 연락 한 번 받지 못했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최선을 다해 합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어제 저녁 삼척시 근덕면 궁촌항 인근에서 실종된 20대 남성이 약 16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삼척시와 해경, 경찰, 육군, 소방당국 등은 오늘 오전 11시 28분쯤 궁촌항 인근 야산을 드론으로 수색하던 중 저체온증과 통증을 호소하는 20대 남성을 발견해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와 다툰 뒤 본인의 차에 불을 지르고 어제 저녁 7시 54분쯤 군부대 감시 카메라에 바다로 뛰어드는 듯한 모습이 포착된 뒤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한편 20대 남성이 차에 불을 지르면서 기름이 유출돼 관계 기관들이 수습 작업을 벌였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